왜지? 왜일까요? 왜 실제로 보니까 이쁘지? 제네시스 GV60 보러 왔습니다. 차를 보러 오면서 제가 뭐 많은 거를 준비해 오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이제 막 공개된 거기도 하고 디테일한 설명들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차를 전반적으로 좀 둘러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둘러보시죠. 렛츠고! GV60 제네시스에서 공개한 엔트리급 SUV입니다.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에 이어 세 번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제네시스의 첫 순수 전기차죠. 두 줄 라인 램프, 오각형 그릴 등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나왔지만 시트로행스럽다는 여론까지 나올 정도로 디자인 측면에서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진으로 봤을 땐 저도 조금 불호에 가깝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 차를 공개했을 때 그 색깔로 내면 안 됐어. 아니, 물론 초록색 계열 컬러가 제네시스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 색깔을 배제를 하고 차를 다시 보니까 실물로 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아요. 앞쪽에 그런 구성 배열 같은 경우도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뭔가 뭐 망설일 건 없는데 뭔가 망설여졌던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전반적인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그래서 더 매끈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했던 뒤쪽에 이 Z자 라인도 그렇게까지 막 눈에 거슬리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적절히 조화롭게 직선과 곡선이 잘 녹아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게 됩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크로스오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제네시스만의 그런 매력이 좀 잘 드러나는 느낌이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GV60는 스탠더드 2륜, 4륜, 그리고 퍼포먼스 4륜이라는 세 가지 모델로 크게 분류됩니다. 퍼포먼스 모델의 특징을 찾아보니 브레이크 직경이 좀 더 크고 캘리퍼도 두툼한 게 달려 있습니다. 피스톤짜리야 이거. 전기차니까 머플러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머플러가 연상되는 듯한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리어 범퍼도 보이고요. 사실 후진등이죠. 이렇게 쫙쫙쫙 나겠죠. 또 모양이 고급스러움을 많이 표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성 역시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모터가 왜 똑같은 게 들어간 느낌이냐? 스탠더드랑 퍼포먼스랑은? 위에 보면 분열 판되는 거 보이냐? 그럴 수도 있겠네. 모터 출력은 너무 과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온도가 낮을 때 충분한 출력 확보나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온도 최적화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공간인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물망이 있어서 뭔가를 보관했을 때 고정시키기는 좋아. 아이오닉 5에는 이런 것들은 있기는 했는데 그물망이 없었거든. 따로 살아남은 의미였겠지? 근데 제네시스는 그래도 럭셔리 브랜드라는 거를 티를 낸다고 이런 것들 챙겨줬어. 잘 챙겨줬네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도심 409km, 고속도로 358, 복합 386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도로에 나갔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차! 실내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이오닉5, 어떤 부분은 EV6가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네시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느낌으로 조화롭게 합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비 모양의 스티어링 휠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이 뒤로는 회생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느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스티어링 반경도 적절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제네시스 로고가 좀 큼지막해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이쪽에 별도의 사이드 미러 스크린 달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의 크리스탈 스피어 변속 노브. 다이얼 방식인 건 동일하지만 좀 더 깔끔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조작감이 특징입니다. 시트는 가죽과 직물이 골고루 같이 쓰여진 느낌입니다. 헤드레스트나 아니면 이제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닿는 부분들은 이제 인조 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등받이에서 이제 볼스터, 양쪽 볼스터로 내려오는 이 부분들은 직물 처리를 해놨는데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키 디자인도 심플해서 원래 심플하긴 했는데 더 심플해진 느낌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쪽에 숨겨진 버튼들이 있는 건 아니고 버튼들은 양쪽고요.
위치에 있죠. 굉장히 마음에 든다. 키 디자인의 차별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기아랑 현대랑 제네시스랑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리는 느낌으로 이런 차별화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퍼포먼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직물 대신에 스웨이드가 이렇게 덧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 여기 이제 라임색으로 돼 있는 이 시트 라인과 스티치, 고급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 별도의 부스트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역시 아이오닉 때도 느꼈고 EV6에도 느꼈지만 정말 뒷자리 공간을 쾌적해요. 자, 덩치가 크잖아요. 시트 포지션을 제가 운전하기 적당한 위치 앞쪽에 세팅을 하고 나서 뒤쪽으로 딱 누우니까 공간에서 불편한 느낌을 이렇게 안 느낄 수가 있구나. 물론 차가 기본적으로는 큰 부분도 있지만요. 문제는 패스트백이잖아요. 패스트백이니까 이 루프라인이 트렁크 쪽으로 슬 내려온단 말이에요. 헤드룸은 조금 타이트해요. 뭔가 좀 자세를 고쳐서 잡아야겠어.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셔야겠다 싶습니다. 2열에서 1열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C타입, 대세는 C2C죠. USB-A를 보존하라. 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쓸만하고 여기도 공간 쓸만한데 뒷좌석에서 이 가운데에 놓을 수 있는 수납품이 굉장히 크네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이쪽이 너무 깊잖아요. 네. 팔이 쭉 안 들어가거든요. 팔 정도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높이로 하고, 우리 우산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비울 때. 그쵸. 사실 차에 타면서, 특히 운전석에 타면서 바로 우산 넣기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뒷좌석에 던져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수석에 던져놓는데 젖는단 말이야, 시트가. 다 졌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전자장비들, 저 크리스탈 스피어 돌아가는데 저기 물 닿으면 분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밑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쑥 넣으면은 여기 정도는 물이 닿아도 괜찮잖아. 그쵸. 여기다가 쑥 넣으면은 좋은 그런 구성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함정은 저 가운데 턱이 있어가지고 구멍 잘 못 맞추면은 힘들어. 아무튼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되게 쾌적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다, 널찍하다. 테라클래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EV6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좁다라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큰 짐을 싣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내가 좀 꼼수 아닌 꼼수를 썼는데, 옛날에 이거 동서남북 선장난 알아요? 알죠. 이렇게도 열리는데 이렇게도 열려요. 뭐야? 이거는 같이는 못하네요. 셀레는 여기. 공간 활용은 많이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큰 짐은 넣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공개된 모습에서 불호를 느끼고 실제로 직접 딱 보니까 또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조건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나 달라 보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심오한 듯? 페이스 커넥트라든지 지문인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기술들이 사실상 처음 접목되기도 해서 자동차가 하나의 개인화된 디바이스로 거듭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한편, 뛰어난 주행 응답성이라든지 히든 드리프트 모드라든지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 차가 가지는 잠재력도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DB60T를 간단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더 자세하게 둘러보고 싶은데 시간 여유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았어요. 이 젠장 맞을 역량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미처 못 둘러봤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마저 둘러보고 이야기 마저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인사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롭스타니요.